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HMM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수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놓고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최근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차별화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체크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HMM 분석에 앞서서 좀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이틀 어제랑 엊그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이어간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원자재가 상승이 나오고 소비주들 위주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셔도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 물리는 게 낫지, 뭐 이상한 잡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종목에 물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도 보게 되면은 뭐 여행 관련주들, 지금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노란풍선은 최근에 좀 상승분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뭐 참 좋은 여행의 뭐 상승분이라든지 뭐 음봉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고점을 또 한번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죠,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결국에는 횡보를 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이 횡보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통해서 위로 가든가 아니면은 아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아래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따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건 없어요. 근데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든지 어차피 다 올라가는 부분, 근데 빠지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빠지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대응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좀 박스로 만들다 보니까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올 때 그때 비축해놨던 현금을 그냥 싹 다 풀어버리면은 거기서 또 오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금을 많이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에서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횡보. 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는 구간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손실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지속되면은 여러분들 뭐 손 쓸 틈도 없이 뭐 악소리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는데, 막상 이 횡보장에서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사면 물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좋은 비주온, 이런 것들 보시게 되시면은 차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는 편안한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매집을 하고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을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단타로 뭐 붙고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있죠. 단타로 먹을 거는 단타로 그냥 빨리빨리 짧게 끊어서
끊어서 먹으면 되는데,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꾸준하게 매년 상승이 나오고 있고, 2분기 때 결국에는 1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2분기 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액, 매출액, 영업이익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나와 이런 것들도 결국 오늘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내려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서 노려서 골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VIP 방에서 맨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같이 매집을 하고 크게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편안하게 수익이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수익 인증이 맨날 나오고 있다.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단타로 끊어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편안하잖아요.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게 뭐 LS 전선 아시아 이런 것들 수익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뭐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뭐 딱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날 잡을 종목에 대해서 전날 미리미리 우리는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하시기에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VIP 방에서는 항상 시장을 읽어드리고 있고,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종목을 노릴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 단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목들 공부를 따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어르신이 하시기에는 가장 좀 편안한 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시장 자체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만큼의 디테일하게 이만큼의, 자, 이거 마감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마감 시황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오전 아침 보시면은 오늘 8시 12분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선택의 폭은 뭐 좁아지겠죠. 뭐 여러분들 뭐 아침 시황도 못 쓰고 뭐 나스닥 올랐어요, 뭐 다우 빠졌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돈 내고 왜 해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도 안 시켜, 시황도 똑바로 못 읽어,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거르는 능력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과거에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5월 27일 날, 이거 다른 것들은 일진파워라든지 에너토크 이런 것들은 5월 27일 날 다 상승이 나오고 가는데 보성파워텍만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성파워텍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비치로테크 다른 거 뭐 AP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AP 위성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비치로테크만 상승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8%대 고점까지 갔던 부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 공부에 있어서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VIP 방은 정말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딱 두 개 들어갈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지수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끌고 가기 너무나도 베스트인 종목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HMM 지금 뭐 시장 자체를 좀 놓고
HMM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오늘은 뭐 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아래 꼬리는 달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는 지금 뭐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6월 초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6월 3일날 확 줄었어요.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다시 또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줄어들면은 한번 조금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에 와서 뭐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3분기, 4분기 이때까지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위에 계신 분들 뭐 5만원 위에 계신 분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 라인 뭐 많이 계시죠. 이쪽 라인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뭐 42,000원 그리고 46,000원 위에 뭐 5만원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빠졌다가 조금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길게 볼 생각으로 차후에 더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서 좀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시장 자체가 현금 소진을 막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큰 틀이랑 우리가 맞춰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은 우리가 수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당장에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HMM에 지금 뭐 빠져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현금을 계속 쏟아붓는 것보다도 좀 더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현금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KSS 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12,300원대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결국에는 뭐 짧게라도 뭐 수익이 나왔어요. 수익이 나왔는데 오히려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 박스권에 있는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같은 섹터로 묶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항상 이 섹터 전체를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HMM도 결국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맨날 뭐 10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 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뭐 내가 지금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량 어느 정도는 좀 담아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철강 쪽 순환매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차라리 철강 쪽 이거 이제는 좀 다 빠질 때까지 좀 빠지고 반등이 나올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나마 뭐 TCC 스틸 그리고 오늘 뭐 최고로 올랐던 게 동양철강 그리고 뭐 동일철강 이런 것도 뭐 VI 걸리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뭐 동일철강이랑 뭐 TCC 스틸 이런 것들 뭐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봐야 되는 부분, 그래도 머리를 들은 거는 현대 BNG 스틸인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안 간 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의아스럽긴 해요. 뭐 문배철강도 그래도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강판도 양봉으로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금강철강이 안 간 부분은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눈치껏 뭐 잘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걸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뭐 비치로테크도 말씀을 드리고 보성파워텍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강철강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나도 이게 좀 땡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해보시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구경하시는 거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도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 이상한 잡주에 물리는 것보다도 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좀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뒷부분으로 뺀 이유는
분명히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빼놓은 부분인데, 일단 5월달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 6월달도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조정이 한 번은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짧게 뭐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그날 먹고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 대비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종목, 즉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면은 자산이 많고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짜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월 중순에서 이제 3월 중순까지 지수가 3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이걸 뒤쪽으로 빼놓길 잘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아이고. 자,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네요. 자,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중순까지 굉장히 30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섹터들을 보면은 은행, 철강, 그리고 유통, 뭐 소비주, 해운, 이쪽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 방어주 그리고 자산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VIP 방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보는 거를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